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뉴스 소리는요? 정치권 오늘도 드루킹 사건으로 시끄러운데요. 자유한국당은 네이버 본사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소리를 또 들어보시죠. 댓글 공작, 여론 조작, 특검으로 규명하라! 규명하라! 포털이 포탈이다! 네이버를 수사하라! 드루킹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박모 씨는 댓글 조작에 네이버가 방조한 측면이 있다. 네이버가 회원들에게 1인당 무한정 아이디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 공감 클릭수 개입할 수 있었다. 도구적으로 악용되어졌을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을 위시한 댓글 공작 세력의 정보 유린과 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네이버 또한 여론 조작 번제 행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네이버 본사 앞에까지 갔다. 그리고 묵인 방조했다. 그런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건가요? 그런 논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로서는 드루킹 일당을 처벌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분명히 적용되는 법리는 업무방해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구도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피해자거든요. 업무방해를 당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굳이 네이버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사 앞에서 비상의원총회까지 열었다. 여기는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의도가 뭡니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정권 차원의 문제로 이거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요. 정권 차원? 그렇습니다.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아하.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방조를 해줬고 그 대가로 네이버 출신이 청와대 수석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게 과연 합리적인 얘기인가 좀 저는 이제 의문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언론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보수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한 이런 뭐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 오늘 뭐 신문 사설을 보시면 네이버 문제를 또 대다수가 짚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보수 언론은 특히 과거부터 네이버가 이제 뉴스 사업을 하면서 광고 수익을 올린다 이런 비판을 또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포털에 전제하는 이 전재료 문제 이게 이제 신문업계의 현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 언론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좀 이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경찰이 그 김경수 의원 보좌관 소환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인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 씨에게 30일 오전에 출석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이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수사를 해보고 이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TV조선 압수수색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치 중입니까? 이게 이제 그 경찰이 TV조선에 압수수색을 통보했다라고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게 그 TV조선의 수습 기자가 이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태블릿 PC 등을 갖고 나왔다가 이제 되돌려 놨다. 이거에 대한 이제 범죄 행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죠. 되돌려 놨다는 건 TV조선 측의 이제 일단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TV조선 기자 100여 명이 경찰의 보도본부 진입을 막기 위해서 오후 6시부터 TV조선 본사 건물 앞에서 이 언론 탄압 결사반대 이런 이 피켓을 두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그 기자들이 반발하는 어떤 그 정도가 상당히 강한 셈이고 또 언론을 압수수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대치는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지방선거 개원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좀 몸집이 작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세 당들이 개헌의 불씨를 살리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야3당 개헌연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개헌 논의를 방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자라면서 예. 지방선거 이후에도 개헌 관련 일정을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요? 어떤 내용으로 가자는 겁니까? 이 자신들이 이제 거대 양당에 제시할 개헌 중지안을 이미 완성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총리 추천제가 이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내각제나 분권형 개헌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지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향의 개헌 구상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보완하자 이런 얘기고요. 또 대통령 권한을 나눠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에 대해서는 총리 추천제 선에서 절충을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런 중재안에 대해서 두 큰 정당들이 응할까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이 되면 더 이상 개헌 논의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 뭐 선거 이후에도 할 일이 많은데 뭐 언제까지나 개헌 얘기만 해서 되겠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10월 개헌 이런 것들을 주장한 바도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입장 정리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유한국당은 또 이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으로 생각은 일단 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자, 네, 대한항공 이야기 해보죠. 어제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고 세관 검사를 묵인해줬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죠. 지난 21일에도 조양호 회장이 몰래 들여온 고급 양주가 인천 세관 직원들의 연말 송년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 사용됐다 이런 의혹이 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예. 오늘 관세청이 인천 세관과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셀프 감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가 없고 결국 수사기관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대한항공 내 세계노동조합도 27일 날 경영정상화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좀 이런 투쟁을 시작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각종 갑질에 또 이제 이 세관과의 결탁에 이번에는 또 무슨 필리핀 가사 도우미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신이 대한항공 직원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네티즌이 총수 일가들이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마음 편히 부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자택 가사 도우미들을 고용해 왔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필리핀 지점이 이 가사 도우미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총책 역할을 해왔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현재 국내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이거나 결혼 이민자 등의 이런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예. 또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이 경우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네. 따라서 법무부 출입국 당국 등이 이것은 조사를 하든지 좀 확인 작업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정말 주렁주렁 달리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캐나다 토론토 차량 돌진 사고 있잖아요. 예. 새롭게 좀 밝혀진 것들이 있나요? 이 10명 사망, 15명 부상한 사건이죠. 이 사망자 중에 우리 국민 2명, 중상자는 오늘 2명이 추가돼서 총 3명이다. 이렇게 외교부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현지 수사당국은 일단 범인의 고의적인 범행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판단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행인을 처음 들이받은 뒤에도 1.6km에 달하는 거리를 질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캐나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 점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성을 노린 범죄란 말입니까? 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황 이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범인은 범행 전에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자발적 순결주의자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뭔가 난잡한 남녀들을 공격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허허. 이 글에는 2014년 캘리포니아 인근 대학에서 6명의 대학생을 살해하고 숨진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글에는 포채널이라는 이름의 미국에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일배 이런 사이트에 비견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성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예.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정치적 상황입니다. 테러와는 좀 무관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음 뉴스는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해서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7,500명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3,000명 줄었다고 합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에 역대 최저치인 건데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2,500명을 기록해서 2월 기준으로 37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정말 정말 큰일이에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